2017년에는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면서 그 역사적으로 한국은 뭐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중국의 외교 행태가 굉장히 그 오만하다고 하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7년 12월 문재인 네. 대통령의 방중은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려는 행보였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진핑 체제 들어서 특히 네네. 중국의 외교가 변화하면서 사실 사드 보복 이후에 한국 내에서는 반중 감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네. 이러한 한중 관계 현 주소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 시진핑 정부의 네. 대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보고 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데 대사님의 관점에서 한번 한중 관계의 현 주소를 좀 네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우리 대통령은 또 한중이 운명 공동체제 하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양국 관계가 건강치 못한 거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선의를 갖고 대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선의를 받지 않고 오히려 강압적으로 대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데 하려는데 기인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한중 간의 국력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우리가 것이죠. 자초한 측면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시진핑 정부가 이제 2012년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벌써 한 9년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좀 강압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죠.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2016년에 우리가 사드 배치를 했더니 당장 경제보복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주권을 상당히 훼손하는 삼부를 강요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는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면서 그 역사적으로 한국은 뭐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그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온 게 이제 사실인 것이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는 중국의 선의에 순진하게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7년에 군사 주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이제 삼부를 수용했고 또 그 해 2017년 12월에 방중을 해서 뭐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그 운명 공동체가 이제 한중 간에 설정됐다는 얘기하며 또 북경대학 연설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는 그 한 나라의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엔 굉장히 적절치 않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의 그 대중 외교의 문제는 중국은 매번 공세적인데 한국은 계속 수세적이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국가 전략이 없고 매번 그 현안에 눈앞에 있는 현안의 처리에 급급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의 선의로 대하면 중국은 이 선의를 받아서 또 보답을 할 것이라는 좀 신기한 그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2017년에 삼부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뭐 한중 운명 공동체라는 말까지 했는데 중국은 그 사드 경제보복 조치를 전혀 해제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냉혹한 국제 정치에서는 이러한 그 진정성이나 선의는 통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예, 하쿠나 마타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을 했을 때 혼자 식사를 너무 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외교관이시니까 특히 중국 문제를 잘 아셨으니까 다른 대통령이 방중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 시에 그렇게 혼밥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죠. 그런 그렇죠. 건 없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 그냥 좀 말씀드리면 중국의 외교 행태가
굉장히 그 오만하다고 하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그 자기보다 조금 약세에 있다는 국가 지도자가 오게 되면 예. 아주 그 최종의 순간까지 그 스케줄을 내놓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니까 결국은 회담을 해야 되고 만찬이나 오찬 정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을 끝까지 안 가르쳐 줘요. 만찬이나 오찬이 누구와 예정됐는지.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애달게 하고 약한 위치에 몰아놓는 그런 그 기술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전 우리 대통령이 가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의전상 그 최고 지도자와 회담하고 오찬 내지 만찬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굉장히 애달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어서 하는 이제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아마 물론 시진핑 주석을 만나긴 만났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오찬, 만찬, 조찬 이런 거는 빽빽히 채워줘야 되는 게 중국의 기본 예의겠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그리고 사드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한 행태가 아닌가 좀 그렇게 읽혀집니다. 예, 그러니까 네네. 2017년 12월 문재인 네. 대통령의 방중은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려는 행보였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예. 정말로 이런 부분을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 대통령이 무시당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무엇이냐? 대한민국을 무시당하는 행보를 하지 않았던 것이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저로서는 아예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방중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바로 네. 그 부분인데 네. 그런데 무리하게 가서 어떻게 보면 국격이 훼손된 그런 네, 상황이 네. 벌어진 거죠. 네네. 예, 정옥준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대중외교에 있어서 약간 허점을 많이 노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자기보다 약세에 있는 국가들은 이렇게 소홀하게 대한다. 네네. 저도 그 점을 잘 지켜봤는데 네.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 네네. 방중했을 때는 제가 봤는데 기차역에서 보니까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도열시켜 놓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이건 파격적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해도 이런 격이 높은 대우를 해주는 건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은 관찰을 했고요. 저도 이제 또 하나 좀 정리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중국, 북한은 남들이 알 수 없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할 수 없는 신기한 아주 미묘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태영호 씨가 여기 이제 국회의원이 와서 책 하나 쓰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거기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랬는데 그 태영호 의원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북한은 중국한테 절대로 기죽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자신은 적어도 실제적으로는 약세일지 모르지만 맞부닥쳐서 대화를 하거나 할 때는 절대로 기죽지 않고 정말 대등한 관계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하여튼 중국과 북한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면서 대등한다는 그런 논리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또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 북한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결국은 북한이 행여라도 미국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북한을 이용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이러한 전략적인 고려, 그 다음에 태영호 의원이 얘기한 이러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대등한 관계, 이게 해서 도저히 그 객관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국가 간의 관계가 좀 설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네. 아무튼 이 북중 관계는 그렇게 긴밀한 모습을 보이는데 네네. 사실 보면은요, 제가 항상 전략 구도를 말씀드렸는데 네네. 뭐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심지어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뭐였냐,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한중 관계가 북중 관계와 거의 대등한 모습을 견지하도록, 물론 내심 북중 관계는 상당히 끈끈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그런 형태를 나타나지 못하게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막아왔던 거죠.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사실 김정은도 중국을 방문하지 못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평화 프로세스 한다면서 북한의 문고를 터져가지고서는 네, 사실 네. 지금 보면은 실질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내용조차도 북중 관계가 한중 관계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방문했어요. 네네. 2019년에.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의 외교가 완전히 특히 중국 외교가 관련해서 대실패를 맛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중국 문제로 돌아가서 네. 앞서 제가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안 했다 네,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그럼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 중에 방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의 정치적 의미,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다면 굳이 시진핑 주석을 초청을 해야 되나? 현 정부는 아직까지도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연초까지도 금년 내로 뭐 시진핑 주석 방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이 있으면 한번 현 정부에게 조언을 주시죠. 저는 시진핑 주석이 임기 내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네. 그럼 먼저 왜 거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정상회담이나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그 공통된 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온다면 원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드 배치 취소하는 거,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한국이 확실히 참여를 안 한다는 약속을 받고자 원할 겁니다. 그 다음에 1대1로 같은 데도 또 한국이 참여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은 사드 경제보복 조치를 완전히 해제해달라 등등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서로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서로에 대한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 정부에 대해서 제가 좀 못마땅한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정상회담은 양국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이죠. 그 정상회담이란 수단을 이용해서 이제 정상회담이 있는 건데 우리 정부는 이게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시진핑의 방안이 한국 외교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이 수단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국 정부는 뭐냐면은 시진핑이가 온다면 이것은 뭐 한국에 엄청난 시혜를 베푼다는 이러한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결론적으로 그 양국 간의 정상 교류가 있으려면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일치가 될 때 하는 것이고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고 예, 싶습니다. 대사님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저도 끌려가는 외교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지금 중국의 행태를 보면은요, 네.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중국의 협상 레버리지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협상 수단화해서 마치 한국에 와주는 것이 큰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상징 조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도 뭐 그 외교부 대변인이나 말할 때 보면 뭐 시진핑 방안에 뭐 우리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거는 한국이 뭐 대단한 거를 뭐 해줘야지 갈 것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예. 아무튼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 여전히 끌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시간도 문재인 정부 임기 네, 한 네. 8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북경올림픽이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이.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오지 않을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현실성이 아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현실성이 적은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매달림으로 인해서 네. 추가적인 국격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